네, 오늘은 911 타러 왔습니다. 포르쉐 911 타르가 4 모델입니다. 992 모델이고요. 이 타르가의 베이스 모델이죠. 이번 타르가는 후륜 구동은 없어요. 4륜 구동부터 시작을 하고, 자, 왜 타르가를 가지고 나왔냐. 911 갖고 정말 제대로 쏘고 싶으면 뭐 터보나 터보에서 사는 거고, 좀 더 스포츠카나 레이싱카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GT카를 사는 거고요. 근데 일반 그냥 911을 산다 그러면 보통 카레라 S 이 정도잖아요. 뭐 요즘은 카레라 4S가 더 잘 나간다고는 하는데 S보단요. 근데 타르가는 정말 흔치 않은 물건입니다. 지금 제가 이 차를 가져 나온 요 지점에도 타르가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한 2000km 정도 탄 중고인데, 저는 이 타르가를 되게 보고 싶었고, 타르가가 어떤 차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991 시대의 타르가도 여러 번 타봤어요. 그런데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것도 궁금할 뿐더러, 지금 나온 911이 차가 되게 커져 보이거든요. 그 커 보이는 바디에서 느끼는 타르가는 어떤 느낌이 또 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져 나왔고요. 이 타르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국 돈으로 약 2억 정도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기차가 막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타르가 4를 가져 나왔어요. 이 차의 스펙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6기통 박스 엔진 들어가 있고, 출력은 379마력 북미 마력이고요. 차 무게는 커브 웨이트 기준으로 1660kg 정도 됩니다. 차 길이는 대략 4m 50 정도가 되고, 너비는 사이드미러 빼면 1m 80이 좀 넘죠. 911 카레라 4S하고 너비가 같아요. 8단 PDK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타르가란 차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차는 아니에요. 1965년도에 일반 911이 한참 나오기 시작할 때 이 타르가도 같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인기가 있었냐, 미국에서 19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컨버터블이죠. 컨버터블 판매를 중지를 했어요. 뒤집어지면 위험하니까 안전하지 않다, 팔지 마라. 근데 타르가는 그 안전도에서 통과가 된 거죠. 저 롤바가 있어서 뒤집어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르가는 미국에서 키운 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반 카레라 S4S의 카브리올레보다 무겁습니다. 오히려 지붕 열리는 게 조그마고 천이라서 더 가벼울 것 같지만, 유리가 커지고 롤바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더 증가한 걸로 보이죠. 차량 출력은 379마력 밖에 되지 않고, 카레라랑 비교해서도 이 차가 더 잘 나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는 이 차는 그다지 적합한 차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감성으로 타는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옆에 라인을 보면 타르가의 느낌이 딱 나죠. 저는 저 타르가의 뒤에 지붕 라인이 너무 이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빠졌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일반 타르가 4라서 캘리퍼가 검정색이에요. 타이어 사이즈 잠깐 볼까요? 타르가의 기본형은 앞에 19인치 뒤에 20인치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가져 나온 차는 245, 35에 20인치가 앞바퀴고요. 뒷바퀴는 305, 30에 21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가 1인치씩 커진 것도 이번에 992 모델부터 적용을 한 거죠. 약간 요 뒤에 사각 모양, 타르가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느낌이죠. 저 통유리,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천으로 된 지붕, 그게 반반씩 이루어지면서 일반 911보다 사람들의 눈길이 더 많이 와 닿아요. 그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머플러가 적용이 돼서 약간의 타원형 머플러가 양쪽에 넓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리어 덕트라든가 테일라이트 이런 것들은 일반 911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엔진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뒤를 한번 열어봐야죠. 이제 못 여는구나. 뒤를 잠깐 보자. 아니야, 열 수 있네. 못 여네? 그러면 일단 프렁크를 봐야죠. 이 프렁크에 이 커버도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꽤 가격 비싸요. 이 안에 딱 맞게 설계돼서 나온 제품이고, 그리고 지붕을 또 한번 열어봐야죠. 자, 그래요. 빨리 달리지 않고 천천히 달리면서 포르쉐를 느끼고 싶을 땐 어떤 차 살래 물어보면 저는 이 타르가를 권장하곤 합니다. 컨버터블을 사고 싶은데 컨버터블에 대한 어떤 쑥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타르가가 아주 좋아요. 좀 큰 썬루프가 열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타르가를 타면서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쪽으로 바람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
여기 있네. 다리에도 나가고 앞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토로 누르고, 네,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배기 사운드를 지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지만 이 모니터에서도 다 할 수 있고요. 뭐 911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스포일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고, 이 오토 스타트 스톱 버튼도 여기다 끌 수 있고요. 이 셰시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포츠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파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그 댐퍼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돌려서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스포츠 모드부터 머플러 사운드가 달라지죠. 이 스위치는 20초 동안 리스폰스를 높여주는, 현재 그냥 정차 중에 아이들 상태인데도 이 기능은 활성화가 됩니다. 컴포트에 들어가면 앰비언트 라이트, 뭐 시트 조정,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컴포트 엔트리, 트립 컴퓨터 관련된 사항이 여기 다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파킹, 매뉴얼 모드 여기 있고요. 이제부터 각종 이 기능들을 사용해 보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탔습니다. 제가 감성으로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얘는 엄연히 스포츠카예요. 그래서 달리는 기분도 내고 지붕도 한번 열어보고 이 차를 한번 느껴보도록 해야죠. 이거는 가장 베이스 모델인데 무게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카레라 4 카브리올레보다는 한 40-50kg 정도 무겁고요. 카레라 4S 카브리올레보다는 대략 한 20-30kg 정도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불리하고, 트랜스미션이 다르냐? 다르지도 않죠. 똑같이 8단 PDK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비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은 어쩔 수 없이 일반 S, 4S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타르가를 왜 타냐? 다시 말씀드리면 감성이에요. 저 차는 되게 특이하다,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이거든요. 난 좀 더 특별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타르가를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타르가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잡소리예요. 지금 현재 이 차는 뭐 한 2000km 채 되지 않는 차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소리 나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은 전혀 아무런 잡소리가 없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도 아예 잡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잡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붕을 서로 연결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면서 서로 유격이 생길 것이고, 그 유격이 벌어지다 보면 노면이 안 좋은 데 가면 뭐 찌그덕 소리 같은 거 나겠죠. 근데 이 소리가 과연 언제 나기 시작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제가 그냥 지나가다 한번 물어본 할아버지가 기억나는데, 그분은 10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도 아무런 잡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에 그 롤바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뭔가 안전하다, 난 안전하게 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하면 또 타르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붕을 열어봐야겠죠. 지금 대략 60km가 살짝 안 되는 속도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열리네요. 한번 속도를 줄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50km가 안 되고요. 아예 안 되네. 40km 밑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타르가는 안 됩니다. 주행 중에는. 통유리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한번 열린 다음에 지붕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통유리에 걸리는 저항이 엄청 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르가에서는 반드시 정차 중에만 지붕을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브리올레하고 다른 게 창문을 닫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울려요. 창문까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타르가는. 오히려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들이치긴 하는데 그 귀를 울리는 그 공명음은 나지 않아서 훨씬 좋습니다. 저렇게 막 튀어나오면 되겠냐? 그리고 이 타르가 탑이 또 장점이 뭐냐면, 왜 일반 컨버터블은 뒤까지 다 열리니까 뭔가 더 노출된 것 같은 느낌? 약간 창피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타르가는 그냥 이 윗지붕만 없어지는 거라서 평소에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과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뚜껑은 열고 싶은데 쑥스럽다, 나는 성격이 아이다, 이러면 타르가가 제격인 셈이 되는 거죠. 매뉴얼 모드를 한 상태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골목길이라서 높은 단수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변속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노멀 모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머플러 사운드가 저 멀리서 나 사운드 있어 요 정도만 들려요. 스포츠 모드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놨고, 그럼 머플러가 스포츠 머플러 배기 사운드로 바뀌고요. 충분히 사운드를 즐길 만한 높이로 올라와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느끼는 서스펜션의 단단함은 그렇게 막 딱딱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고요. 댐핑 자체가 두 단계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도 더 딱딱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업시프트의 변속 타이밍이, 소리는 물론 체결감 자체도 좀 더 많이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죠. 막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감성은 빠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차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지르는 듯한 느낌이 저 뒷범퍼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요. 수동 모드의 짜릿함 있잖아요. 기아 변속할 때 업시프트를 해도 3, 4단 정도까지는 차가 빡빡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는 듯한 느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멀 모드에 머플러 사운드만 추가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1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911 차의 연비가 정말 좋아요. 같은 배기량에 어떤 차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타르가4가 왠지 연비 운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밟아봐야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타르가4는 정말 밟기 위한 머신은 아니에요. 즐기기 위한 머신이고, 그 즐기는 세팅을 저는 노멀 모드에 머플러 사운드만 올려서 즐기고 있는데 이게 딱입니다. 아쉬운 거는 고속에서 타르가 탑을 못 열겠어요. 너무 날려 뒤털이. 사실 오랜만에 911 시승을 해보고 싶어서 부탁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타르가가 눈에 꽂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911을 사면 타르가를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요즘 제가 17년 된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차 타고 있잖아요. 케이맨. 그거 타다 이거 타니까 정말 아반떼 타다가 그랜저 탄 느낌이에요. 포르쉐 911이라고 하면 뭔가 단단하고 다 스포츠카 같고, 그 안에 이렇게 갇혀서 일반 사람들은 저 브랜드가 좋다고 하더라도 난 불편한 거 싫어, 저 차 안 탈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 한 번쯤은 그냥 이렇게 들이밀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차는 충분히 돼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의자도 편안하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근데 또 벤츠 S클래스 승차감 이런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RPM 끝까지 있으니까 재밌네요. 좀 밟으면서 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911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레어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차, GT카 빼고요, 이 타르가를 타보게 됐고, 이 타르가4에 대한 감성과 그리고 얘가 운전자한테 주는 의외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타르가와 만남은 끝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타르가4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만나요. 바이.